로봇주 올라가는 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왜 후드로 패냐고. 뭐 알테오젠에서 뭔 일이 생겼다면서요. 무병장수하는 꿈을 꾸면서 바이오주에 투자하다가 수명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에휴씨 바이오. 거대한 세력이 조작한다. 진짜 그렇게 믿어요? 전쟁 났습니까? 코스닥에만? 전쟁 난 거 아니에요 지금? 참 맞았어. 아니 근데 오늘 야식잡설 얘기는 코스피가 거의 4,900 넘어서 5,000 바라보다 좀 조정받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 좀 전쟁이 난 것 같고 주식 투자는 왜 행복하질 않을까? 행복한데요? 행복해요? 네. 많이 벌었어요? 너무 즐거운. 내가 봤을 때는 부동의 1위님은 기본적으로 행복감이 높은 사람이야. 극단적인 것 같아요. 2025년 투자 성과를 보면은 여의도에 뭐 우리 전업 투자들 주변에 많잖아요. 우리 또 Y스트릿 구독하시는 분들, YG 클럽 와서 또 이제 세미나 들으시는 전문 투자자들 보면은 100%, 200%, 뭐 400, 500%낸 사람들도 꽤 있어. 아니면 시장 수익률 거의 절반도 못 따라간 사람들.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작년 상반기에는 밸류업 주식들, 배당주라든지 화장품, 조방원으로 크게 수익 내다가 하반기에는 반도체에 치여서 아웃퍼폼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행복하긴 참 힘든 시장인 것 같아요. 또 대형주 일부로만 쏠리다 보니까 9월부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는 사람도 완전 소외. 최근에는 현대차 없는 사람 완전 소외. 로봇주 없는 사람 완전 소외. 그 제가 이제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로봇스트릿. 일단 로봇자가 붙으면은 지금 아니 어저께 저녁을 먹는데 옆에서도 로봇주 얘기하고 있고 오늘 점심 먹고 들어오는데 1층에서 담배 피는 아저씨들이 또 로봇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로봇 세상이구나. 근데 약간 또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데 실적 안 나는 로봇주들도 막 몇 조까지 지금 막 다 가고 있잖아요. 대장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10조 넘어간 건 옛날 얘기고 진짜 부품주들 실적 정말 안 나오는 것까지 지금 막 다 거의 스페이스X 타고 우주 고궤도까지 지금 가고 계셔가지고 야 이거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근데 그 알아서 이제 수익 내시는 분들 알아서 잘 하시는 거고 근데 좋아. 로봇주 올라가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왜 다른 건 후드로 패면서 올라가는 거지? 지금 다 바이오 팔고 로봇 사러 갔습니까? 쏠림은 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전문가 오셨을 때 제가 의례적으로 여쭤보는 질문이 있는데 이 쏠림 현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이렇게 과도하게 쏠려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만 알아요. 투자 시장 그냥 쏠림의 역사예요. 원래 쏠리는 시장이라고요. 그래서 왜 케인즈가 거의 100년 전에 100년까지는 안 됐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는 미인 대회라고 한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도 당연히 이제 쏠림이 심한 거고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나스닥 종합이랑 나스닥 100이랑 나스닥 탑 10만 놓고 봤을 때 장기 20년 수익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나요. 쏠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후드로 패냐고. 아프다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중소형주도 오늘 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급락하고 있고 물론 이제 2026년 1월 21일 수요일 오후에 Y스트릿 그 야식잡수를 찍고 있습니다만 뭐 알테오젠에서 뭔 일이 생겼다면서요.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 한 주 전에 이야기한 거였는데 일주일쯤 후에 전에 계약한 것만큼의 라이센스 아웃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4,200억 원 규모가 나왔죠. 물론 4,200억 원이 네 집 개 이름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시장의 기대는 1조야 2조야? 직전 계약이 1.9조짜리가 있어 이거 봤던 것 같아. 4,200억? 에게 그러면서 막 후두두두두. 키트루다. 로얄티죠, 로얄티. 머크에도 줬던 그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로열티를 시장은 5%로 기대를 했는데 머크의 분기보고서 나오니까는 2%밖에 안 되더라. 물론 이것도 논쟁이 많습니다. 회사 측이 과연 5%로 커뮤니케이션을 한 게 맞느냐? 증권가에서 너무 좀 과대 해석을 한 거냐? 그리고 또 하나가 당장은 2% 수준밖에 안 되지만 향후에는 5%를 받기로 한 거냐? 좀 명쾌해져야 하는데 우리 지금 노다지 아이엘로트에 올리려고 계속 통화하고 있죠. 네. 전화 받습니까? 안 받아요? 전화 선 뽑아놨나? 신호는 가요? 신호는 가는데 안 받는다. 전화 많이 쏟아지겠죠. 근데 회사에 그 공지문을 올렸다면서요. 근데 뭐 별 내용은 없습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소통한 적 없다. 2%가 아니다는 아니라 우리가 뭐 5% 뭐 그 이상 이렇게 소통한 적은 없는데 시장에서 좀 과도하게 추정한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바로 졌던가? 인류가 무병장수하는 꿈을 꾸면서 바이오주에 투자하다가 수명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알테오젠 오늘 한 뭐 20% 이상도 급락을 하는데 사실 바이오 섹터는 업종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개별 종목 시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다른 것들도 막 10몇 %씩 후두두둑 떨어지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코스닥 1위지 않습니까? 1위도 잘못할 수 있지. 교무실 가서 선생님한테 엉덩이 맞을 수도 있지. 왜 인버스 쳐야죠? 인버스? 코스닥 이 목소리 인버스 누군지 알려드릴까요? 코스닥 인버스를 살아? 공매도 막 때릴 거 아니에요. 느낌 이상하지 않습니까? 11월 때 나왔던 게 왜 하필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정할 때 왜 오늘 나왔냐? 그러니까 저는 이거 세 가지가 다 담겨 있다고 보는데 뭔가 이제 기존에 생각했던 로열티 비율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이건 이제 실적 추정치가 달라지고
펀더멘털이 좀 달라지는 요인이 하나가 되겠고, 두 번째는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내리꽂을 때 더 이제 공매도 세력들도 이제 가담을 하겠고, 원체 최근에는 바이오가 좀 쉬는 국면이다 보니까 기회는 찬스다 이러면서 이제 뭐 매도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차익 실현이라든지 실망 매물이라든지 공매도라든지 수급이 꼬이는 게 있겠죠. 근데 이게 또 수급 꼬이는 게 확장되다 보면은 급한 거야, 지금. 로봇 사러 가야 돼. 로봇 사러 가야 되는데 지금 못 팔지? 에휴, 씨, 바이오. 또 바이오가 작년 연말까지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차익 실현하고 로봇 사야 돼! 이거는 근데 공매도 세력들의 작전이다. 거대한 세력이 조작을 한 게 아니야.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야지 마음은 편해, 사실은. 왜? 그래서 음모론 많이들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뭐 알 수는 없겠으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위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뭐 남 탓이라도 그냥 하는 거지 뭐. 아, 진짜 어렵다.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3% 이상 폭락하고 있고, 코스피는 그래도 올랐었으니까, 뭐 약보합이잖아요. 근데 코스피 오늘 개장 초에 하락 출발을 했죠. 강보합으로 반전을 했다가, 와, 나는 그거 보고 특히 이제 현대차. 아침에 한 1, 2% 하락 출발하길래 이선엽 대표님 영상이 어제 저녁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전차의 시대. 그 전차가 이제 반도체, 전기전자,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시대, 이거 말씀하신 건데, 생각을 고쳐먹고, 아, 현대차 조정받으면 좀 사야겠다 했는데, 마침 그때 라디오를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9시 5분에. 그러니까 9시에 뭐 이게 매매를 할 수가 없어. 라디오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아, 이따 오후에 사야지 했는데, 역시 기다려주질 않아. 과거에 또 봤던 것처럼 지금 뭐 고객 예탁금이 뭐 93조 원 넘고, 그거 말고 이제 CMA 계좌 금액도 뭐 100조 원에 이른다고 하고, 돈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지금 투자 심리 너무 좋아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손대면 톡 하고 터지는 거야. 그냥 봉선화 장세야, 봉선화 장세. 근데 바이오만 빼고.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바이오 들고 있는 사람은 지금 올해 망했다. 아, 힘들지. 반도체는 그냥 박아놨으니까 뭘 가야 되냐는데 로봇 가고 현대차 가고, 지금 이렇게 오르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 방금 얘기한 게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보통 이게 펀더멘털 또 실적 장세에서는 실적을 보고 펀더멘털 안 좋으면 이게 차별화된 장세가 가잖아요. 그리고 좀 오버슈팅이 되면은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빠지고, 근데 지금은 실적 시즌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실적 장세 더더욱이 아니고 유동성 장세, 거의 뭐 과열 장세 이렇게 가다 보니까 특히 이제 개인 투자 자금들 지금 엄청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관들 지금 많이 사고 있죠. 왜 많이 사요? 개인 자금 들어오니까. 자산운용사 펀드에, 투자자문사 뭐 랩에 돈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돈 들어오면 일단은 주식의 70% 사고 시작을 해야 돼. 안 사면 욕먹어.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문사 대표님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만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야. 지금도 막 공격적으로 사야 된다고, 좀 불편하다고. 근데 돈을 막 맡기고 있으니 어떡해. 사야지. 그런 자금들이 막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하루장으로만 놓고 보면 전략 후강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보면 좀 불편하죠. 그런데 빨리 이 생각을 고쳐야 돼.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그 시장에 순응을 해야 되잖아요. 아, 지금은 유동성 장세니까 나만 고상하게. 아, 저거는 거품이야. 이러고 있다가는 이제 손가락 빠는 겁니다. 제가 여기가 달았어요. 하도 빨아가지고. 현대차 사야겠어요? 로봇을 하냐 마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 로봇은요, 일단은 로봇이 묻어야 됩니다. 우리 로봇 스트릿처럼 우리가. 회사 이름도 이제 로봇 스트릿 아닙니까? 성장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 스트릿. 아, 너무 요염하게 앉아있네. 이렇게 앉아. 저도 이거 집에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누구한테 선물 받아가지고 테슬라를 선물해주지. 근데 이때 투자 초보분들이 많이 좀 헷갈릴 수 있다고 봐요. 일단 첫 번째 하나, 급등주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초초 고수들 중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가 비중을 많이 실기가 어려운 거예요. 로봇주에 몰빵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물론 이제 고수들은 있겠으나, 소액으로 사봐야 1, 20% 먹으면서 가슴은 뛰겠지만 내 인생을 받고 금액은 안 되거든요. 인생 여전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되는 것 같아. 더 확 담았을 때 조정 좀 받잖아. 아니, 단기간에 50% 100% 오른 종목이 1, 20% 조정 받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비중을 의미 있게 실은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멘탈 나가요. 다 해봤습니다, 저. 그래서 이런 순환매 장세 혹은 이제 테마 장세에서 돈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그거더라고. 하나로 몰빵이 아니에요. 하나로 몰빵해서 버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존 편향 같은 거고 여러 개 깔아놓는 거죠.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로봇도 있고 조선도 있고 뭐 방산도 있고 원전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가 튀면은 조금 차익 실현하는 거고, 요거 튀면 좀 차익 실현하고 안 오른 색도 조금 더 사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밸런싱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게 어렵기는 합니다만, 제 주변에도 예전에 한국전력 너무 싸니까, 그리고 저평가 요인들이 하나둘씩 해소가 되니까. 근데 한국전력이 어느 날 갑자기 막 18% 급등을 해. 그러면 한국전력이 몇 년치 전기요금을 올리는 그 펀더멘털 효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기 차익 실현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요즘 뭐 대형주, 뭐 중소형주 그렇게 올라가긴 하는데, 다만 이거는 선수들의 영역. 진짜 쉽지 않은 영역이다. 그리고 그것만 생각을 하면은 투자가 불행해진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의 원칙을 잃게 된다. 해서 내
본 주식들, 본 포트폴리오 메인 자금을 놓는 계좌는 확고하게 여기놓고 요게 진짜 너무 간지러워. 나도 지금 올라타고 싶어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하시는 분들은 500만 원이나 1000만 원만 옮겨서 이걸로 하는 거야. 짤짤이. 왜요? 반대예요? 몰빵해야 됩니까? 그래서 언제 부자 되냐고? 그냥 마통을 끌어가지고 마통을 끌어서 집을 파세요. 그러면 지금 신혼집을. 그리고 이제 신용 대주를 받으면 그거야 2배, 3배 더 쓸 수 있어요. 풀악셀. 그게 정확하게 아반떼 N을 처음 타본 20대가 반파 사고를 내는 이유예요. 그게. 아니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렌터카 빌려가지고 아반떼 N 처음 타보고 막 밟아보자 이거 슈퍼카란다 했다가 사고 나고 본인도 왕창 깨지고 기존에 모아놨던 자산도 이거 사고 비용으로 물어줘야 돼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은 달라요. 몰빵 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지난번에 투자 진화를 만나다라는 책에서도 유익하게 봤지만 진화론과 가치 투자의 공통점이 뭐예요? 생존이에요. 생존. 잃지 않는 거 버핏이 말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로봇주 사고 싶어. 뭐 이거 존중해요. 누구든지 뭐 그걸로 수익 잘 낸다는데 그게 뭐 장땡이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던 잘 안 가는 요즘 쉬고 있는 모습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쉬니까 이거 다 팔고 한꺼번에 그쪽으로 올라가다 이건 너무 위험하죠. 저는 그건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뭐 여러분 스타일 맞게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저녁쯤이었죠. 6시 넘어서 NXT에서 갑자기 급락한 거. 근데 저는 그걸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무슨 뭐 AI 매매가 잘못됐다, 오늘 증권사 오류다. 저는 전형적으로 그게 수급 과열 장세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알고리즘 트레이딩 이쪽에서 뭐 터진 것도 있겠으나 왜냐면 NXT는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잖아요. 거래 금액 자체가 거래할 수 있는 종목도 적고 하다 보니까 적은 금액으로도 흔들릴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펀더멘털이 아니라 수급, 호재 혹은 악재 이런 재료에 의해서 지금 흔들리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휴장 이후에 미국장 열렸는데 뭐 나스닥 선물 막 급락하고 있어. 그러니까 또 거기서 후두두두두 막 이랬던 거 있고. 근데 그때 깜짝 놀라서 막 털어냈던 물량들 21일 오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올랐잖아. 대형주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뭐 물론 이제 수급 같은 거 보면서 단타 잘하시는 고수 형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일반인 능력으로 봤을 때 저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굳이 그렇게 피곤하게 노가다 하듯이 주식을 해야 돼? 주식은 원래 피곤한 거. 그래 맞아. 주식은 원래 피곤해요.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고 한데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면서 어떻게 살아.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요. 이제 한국거래소 각성해갖고 7시부터 거래가 되게 하느니 뭐 몇 년도부터는 24시간 거래 되게끔 한다느니 그러면 이제 코인판 되는 거야. 안 그래도 우리나라 투기의 민족인데 투기성 높고 지금 뭐 안한다마이드라든지 행복 전달 물질이 안 나오는 한국인인데 그래서 더더욱이 단기적인 이 도파민을 더 사랑하는 민족인데 거기다 대고 24시간 거래를 해요. 그냥 미장 시간대 깨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 오히려? 미장 시간 거의 23시간 하지 않습니까? 미장? 그렇습니다. 해서 진짜 거래 가능 시간은 제도적으로 이제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 행복하게 또 정신건강 지키면서 투자하려면 지금부터 잘해놔야 됩니다. 본인의 원칙, 철학, 물론 이제 투자 경험 별로 안 되신 분들은 일단 휩쓸려 봐야 돼. 휩쓸려 보고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다가 내가 이걸 왜 샀을까? 내 손모가지를 잘라야지. 이런 다짐도 여러 번 하시면 남아있는 게 없죠. 그렇습니다. 타짜 보면 그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타짜 1에서 고니가 화장실 가서 자기 손가락 자르려고 하잖아요. 피만 흘리고 에이씨 하고 그냥 칼 집어던지고 다시 나와서 스마트폰으로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튼 간에 본인의 투자 원칙, 철학을 정립하기까지가 사실은 힘든 거지. 그것만 세워져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장세에 있어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로봇주 못 산 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질문이 있어? 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한 1인당 100만 원씩만 내고 일단 그래가지고 나도 유사 투자 등록해놓고 돈이라도 벌어야지. 돈도 못 벌면서 무슨 뭐 무료로 하면서 바이오주는요 요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이벤트 있을 때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2026년 1월 21일 알테오젠이 어떤 이슈 때문에 폭락한 날 이 때문에 다른 건강한 바이오 기업까지 2자릿수 동반 급락하는 날. 그러면 사실은 누가 봐도 이거는 알테오젠만의 이슈고 알테오젠을 긍정적으로 장기간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건 노이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히려 모아나가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본인의 기대치와 다르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아예 떠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게 전반적으로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화되니까 이건 오래 간다 해서 동반 목매도를 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생각은 다 다르겠으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사실 바이오 섹터는요 개별 종목 시장이기는 합니다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심리가 되게 많이 섹터에 대한 믿음까지도 좌우하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해소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내일 모레 바로 뭐 알테오젠이 낙폭을 다 회복을 한다거나
바이오주가 동반 급등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낮겠죠. 어느 날 어떤 기업이 뭐 조 단위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막 투자 심리를 180도 돌려놓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는 요게 오래 갈 수는 있으나, 근데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렇습니다.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액티브 ETF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 액티브 ETF 이런 거 조금씩 모아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거 모아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이렇게 막 흔들리는 날 뭐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찐바닥, 최저가 바닥이 어딘지는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답이 되셨습니까? 해서 야식 잡설이 그리고 와이스트릿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고 알고 좋댔다. 그리고 와이스트릿은 2호점도 있다는 거 또 많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뿅!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익률 3자리 이상을 달성했다고. 반도체 기업 좋죠. 근데 내 피부에 투자하고 좋아지는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